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3년도 상반기 동안 성수 전략정비구역에서 실거래된 물건을 분석해 드렸는데, 오늘은 23년 상반기 동안 성수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물건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성수동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총 55건입니다. 제가 예전에 22년도 하반기 동안 성수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물건을 분석해 드렸는데, 그때는 9건이 거래됐는데 반년 만에 무려 6배 가까이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일단 성수동 아파트는 거래 가격은 아무래도 21년도 신고가보다는 아직 회복을 못했지만 거래량은 확실히 회복이 됐습니다.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매매 건건별로 분석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단지별로 실거래에 대한 내역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거래된 아파트는 아주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서울숲 3대장이라 불리는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아파트는 작년 9월에 130억에 그 101평 펜트하우스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게 등기가 안 나서 허위 거래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올해 등기가 났고요. 여배우 전지현 씨가 130억에 전액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실입주를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총 3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4월 19일 날 B동 45층이 67억 5천에 거래가 됐고, 3월 26일 날 A동 27층이 6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62평이 A동 3층 저층인데요. 4월 27일 날 5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거래 금액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그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B동 45층 60평이 이 물건이 67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평수가 더 큰 A동 3층 62평이 10억이나 싼 5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크로서울 포레스트는 세대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조망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물건을 볼 때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아파트는 트리마제입니다. 트리마제는 아까 말씀드린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갤러리아 포레, 이 세 개를 합쳐서 서울숲 3대장이라고 불리는 오늘날 성수동을 있게 한 그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트리마제는 2017년도에 준공이 됐고 688세대입니다. 트리마제는 총 4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트리마제는 고급 아파트다 보니까 중대형 평수만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트리마제는 11평 원룸부터 80평대 펜트하우스까지 있는 아주 다양한 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평 원룸 101동 14층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16평, 이것도 1.5룸입니다. 원룸, 원거실인데 103동 11층이 16억 9,500만 원에 4월 8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0평대 전용 85제곱미터는 104동 17층이 2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103동 6층이 3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소형 평형 같은 경우는 대형 평형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률은 낮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평형 57평형이 101동 36층 47억 8천만 원에 5월 26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아파트는 서울숲 바로 앞에 있는 강변 건영 아파트입니다. 아까 서울숲 3대장, 아크로서울 포레스트, 트리마제, 갤러리아 폴의 새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서울숲에 신축 3대장 말고 구축 3대장이 있습니다. 구축 3대장은 서울숲 바로 맞은편에 있는 강변 건영 아파트, 한진타운 아파트, 서울숲 대림 아파트, 이 세 군데 아파트를 서울숲 구축 3대장이라고 하는데, 이 구축 3대장 중에서도 강변 건영 아파트가 연식도 가장 좋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 위치도 가장 좋아서 그 중에서도 대장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뭐 성수동 주민들이 뭐 트리마제 같은 이런 아파트는 너무 고급이니까 좀 넘사벽이라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이 강변 권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랄까 어느 정도 사정권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성수동에서 선호를 많이 하는 아파트입니다. 강변 권영 아파트는 23년 상반기에 총 6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강변 권영 아파트는 29평, 33평, 2개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33평이고 29평은 백일동 일부만 약간 있습니다. 29평이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백일동 1층이 13억 4천만 원에 3월 7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1층이긴 하지만 종전 최고가가 21년 10월에 14층 19억 9,500에 무려 거의 한 20억 가까이에 거래가 됐는데, 가격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29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수가 적어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매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안을 하셔서 가격을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평은 백이동 4층이 16억 5천만 원에 3월 21일 날 거래가 됐고, 백일동 10층이 17억 500만 원에 4월 11일, 백일동 23층이 17억에 6월 21일 날 거래가 됐고, 백삼동 12층이 17억 6,500만 원에 6월 26일, 백삼동 15층이 17억 9천만 원에 6월 28일 날 이렇게 거래가 될 정도로 강변 권영은 올 상반기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강변 권영은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전 신고가가 강변 권역 30평대가 21억 9천만 원이었는데 그 가격에는 아직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확실히 회복이 됐습니다. 강변 권영 아파트는 이 매수하실 때 체크해 보실 부분이, 강변 권영은 2베이가 있고 3베이가 있고 또 한강 조망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는 동이 있고 연결 안 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2베이냐 3베이냐, 한강 조망이 되냐 안 되냐,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냐 안 되냐,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최소한 세 가지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는 요건이 충족되시는 매물을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강변 권영 바로 뒤에 있는 한진타운 아파트입니다. 한진타운 아파트는 94년식으로 권영에 비해서는 연식이 좀 됐고요. 378세대입니다. 24평형, 33평형 이렇게 2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진타운은 현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파로 인해서 한진타운도 5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한진타운도 작년 하반기에는 거래가 많지 않았는데 리모델링 추진된다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24평이 3건이 거래가 됐고 33평이 2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24평은 백일동 2층이 2월 26일 날 12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백오동 2층이 6월 8일에 11억 2천, 그리고 백일동 1층이 6월 12일에 1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33평은 백사동 5층이 4월 22일에 14억 6천에 거래가 됐고, 백삼동 1층이 1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한진타운은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그런 영향 때문에 현재도 매수 문의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투자 목적으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좀 비싸다, 이쪽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있으니까 좀 비싸다는 분들은 차선택으로 한진타운을 매수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뒤에 있는 서울숲 대림 아파트입니다. 서울숲 대림 아파트는 한진타운하고 보통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한진타운은 바로 옆에 경인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한진타운을 많이 선호를 했고, 서울숲 대림 같은 경우는 분당선 서울숲역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전철역 가까운 걸 원하시구나. 서울숲 대림은 2000년식, 한진타운은 94년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물 컨디션이나 주차 같은 게 서울숲 대림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서울숲 대림을 더 많이들 찾으십니다. 서울숲 대림은 딱 한 건 거래가 됐습니다. 31평형이고요. 백일동 6층이 15억 6천만 원에 5월 23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동아아파트입니다. 동아아파트는 성수동에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최초의 아파트였습니다. 당연히 연식이 오래됐겠죠. 1983년식이고요. 390세대입니다. 동아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7평하고 31평하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17평은 3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31평은 6건이 거래가 됐는데 17평 거래된 3건은 전부 다 신고가가 거래가 됐습니다. 12동 7층이 12억 4천만 원에 3월 10일 날 거래가 됐고 11동 8층이 12억 5,500, 12동 9층이 1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31평은 6건이 거래가 됐는데 13동 7층이 16억 9천에 4월 17일, 13동 9층이 18억에 4월 21일, 13동 5층이 17억 4,200만원에 5월 14일날 거래가 됐고 13동 1층이 16억에 6월 7일날 거래가 됐고 11동 2층이 17억에 6월 11일, 13동 8층이 18억 5천만원에 6월 28일날 거래가 됐습니다. 성수동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원하는 투자처는 성수전략정비구역입니다. 그런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차선택으로, 물론 뭐 동아아파트도 싸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아아파트나 아까 말씀드린 한진타운 이런 아파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기 있는 현대그린 아파트입니다. 현대그린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긴 하지만 남양 이쪽은 한강이 다 조망되기 때문에 비교적 선호도가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94년식이고요. 219세대입니다. 이번에 거래된 아파트는 23평이 거래가 됐는데요. 5월 15일 날 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에 거래된 아파트는 성수 현대 아파트입니다. 성수 현대 아파트는 딱 보기에도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숲도 도보 이용이 가능하고요. 뚝섬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이고 서울숲역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긴 한데 아파트가 1990년식입니다. 그래서 연식에서 오는 뭐 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성수 현대 아파트는 두 건이 거래가 됐는데 백이동 13층이 31평입니다. 10억 1천에 거래가 됐고 백이동 7층이 12억에 2월 9일날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뚝섬역 초역세권에 있는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입니다. 중앙 하이츠빌 아파트는 2003년식으로 256세대 32평 단일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뚝섬역 초역세권이라서 너무 좋긴 한데 이 앞쪽 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뚝섬역이 지상철이다 보니까 전철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예전에 그 장신영 씨하고 그 남편분 누구죠? 강경준 씨인가요? 장경준 씨인가요? 그분 부부들이 예전에 여기 거주하셔가지고 그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는 아마 남양주로 이사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백이동 11층 딱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14억 9,500에 3월 11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중앙 하이츠빌 뒤에 있는 성수 쌍용 아파트입니다. 성수 쌍용 아파트는 성수동에서 선호도가 좀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 왜냐면 아파트가 777세대로 성수동에서 보기 힘든 가장 큰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97년식으로 연식은 좀 됐지만 특히 20평대 같은 경우는 성수동의 대부분 아파트는 20평대 아파트가 복도식인데 이 아파트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구조가 아주 좋아서 선호도가 높고 뭐 뚝섬역 초역세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초등학교가 좀 멉니다. 초등학교가 좀 멀기 때문에 20평대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분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뭐 매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쌍용 아파트는 총 5건이 거래가 됐는데 22평이 4건, 30평이 1건 이렇게 됐습니다. 22평은 백구동 13층이 11억 9,500에 3월 3일에 거래가 됐고 108동 9층이 10억에 4월 6일날 거래가 됐습니다. 109동 15층이 10억 6천에 4월 14일날 거래가 됐고 105동 15층이 10억에 4월 17일날 거래가 됐습니다. 30평은 딱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101동 12층이 11억 6,500만원에
1월 2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연초에 아주 좋은 가격에 매수인이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여기 쌍용 뒤에 있는 동아그린 아파트입니다. 동아그린은 쌍용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게 가는데 아무래도 동아그린은 1999년식으로 331세대입니다. 그래서 세대수는 쌍용보다는 좀 나은데 단지가 작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뭐 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쌍용이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백이동 8층이 12억 4천만 원에 5월 9일에 딱 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전 신고가가 14억 5천만 원이었는데 아직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봐서는 신고가까지 가격이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이 아파트도 유명한 아파트인데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2009년식이고 445세대입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트리마제 생기기 이전에 원조 연예인 아파트로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서울숲 힐스테이트는 현대건설에서 힐스테이트란 브랜드를 최초로 사용한 어떤 고급화 전략으로 나온 첫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아주 고급 내장재에 굉장히 잘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평형대도 중대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마제 이전에 성수동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힐스테이트는 총 4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중대형 평형 위주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평형은 50여 평, 백이동 7층이 27억 6천만 원에 6월 22일 날 딱 한 건만 거래됐고 나머지 3건은 다 24평짜리 소형 평형이 거래가 됐습니다. 백오동 4층이 15억 1천만 원에 5월 13일 날 거래가 됐고 백오동 6층이 15억 2천만 원에 6월 3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백오동 13층이 16억에 6월 20날 거래가 됐습니다. 요즘 조금 아쉬운 게 여기가 원래 성수동 이마트 본점이 있었습니다. 이마트 본점이 있어가지고 이 힐스테이트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단지 내 상가 위주로 그냥 슬리퍼 신고 가서 장 보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현재는 여기가 트리프톤이라는 그 게임 회사가 인수를 해서 이마트가 영업이 종료돼서 이 힐스테이트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아파트는 성수 두산이브 아파트입니다. 성수 두산이브 아파트는 이 주변이 이렇게 성수 전략정비구역 4지구가 둘러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다 개발이 된다면 주변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좀 반사이익으로 가격 상승이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두산이브 아파트는 한 건이 거래가 됐는데 48평 101동 2층이 15억 2천만 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비교적 괜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아파트는 성수역 바로 뒤에 있는 성수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파크 아파트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두 아파트가 연식도 2003년식으로 똑같고 세대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가긴 하는데 아무래도 롯데캐슬 아파트가 여기랑 가깝기 때문에 롯데캐슬을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롯데캐슬은 총 8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24평, 31평, 33평, 38평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24평은 101동 10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31평은 105동 9층이 12억 7천, 105동 8층이 12억 6천, 102동 9층이 13억 7천, 105동 16층이 13억 9천, 105동 12층이 14억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33평은 105동 2층이 11억 5천에 한 건이 거래가 됐고 38평은 102동 11층이 15억 9천만 원에 23년 5월 24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는 21년도에 31평이 15억하고 16억대 여러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량은 회복이 됐는데 가격은 회복이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바로 뒤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아이파크 아파트는 롯데캐슬이랑 다르게 거래가 2건밖에 안 됐습니다. 백사동 21층이 13억 32평입니다. 백사동 21층이 13억 9천에 6월 13일 날 거래가 됐고
백오동 5층이 13억 7천에 6월 21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아까 롯데캐슬이 선호도가 좀 높다고 말씀이 드렸는데 또 반면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2호선 성수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이 앞동은 지상철 소음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파크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마지막 거래된 아파트는 여기 동일로 대로변에 있는 성수 대우 1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 이름도 잘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대우 1차 아파트는 성수동에서 아주 드문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한 동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라서 이게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는데 거기다 또 복도식이다 보니까 더 호불호가 있는데 그래도 위치가 좋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실거주 목적의 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대우 1차 아파트는 1999년식이고요. 108동짜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이번에 거래되는 거는 101동 6충 24평짜리가 6억 7,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저렴한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 아파트는 가격 거래량 모두 바닥을 찍고 확연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6월 말 이후 현재까지도 가격 거래량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앞으로 당분간은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